하품하면서 깨어났잖아요. 왕자는 그냥 백마 타고 지나가다가 반하기만 하면 되고 그 뽀뽀 한번 하면 돼요. 어떤 사과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사과는 다 좋지만 남성시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퇴근길에 사오신 사과 파는 수레에서 사온 누런 종이봉투나 검은 비닐봉지에 들었던 우리 어린 시절의 사과들을 딱 좋네.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잠시 후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남성시대 아침 작가에서 김일중입니다. 감기가 안 나서 한숨 들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짙은 밤을 향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길 떠나가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정우가 너무 운전 잘하는 거 아니야? 빨리. 손에 익은 물건들. 시속 6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숨고 싶어 헤매다 세월이 깊어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제
유필의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네. 들으셨고요. 3662님이요. 사과값이 오른 이유는 30년 만에 흉년이라서 그렇습니다. 사과꽃이 피었을 때 냉해로 사과꽃에 얼음이 얼었답니다. 흉년이라서 쌀 때 마음껏 드시고 생각해서 한 해 비싸도 1년 참아주세요. 우리 어려운 농민들 생각해서요. 하늘이 하는 일에 뭐 사람이 어떻게 토를 달겠어요? 할 수 그러게요. 없죠. 네. 그간 진짜 사과는 굉장히 친근한 그렇죠. 매일 아침 먹으면 좋다 그렇죠. 의사가 싫어하는 과일이죠. 네. 아침 사과 한 개가 그래서 늘 가까이 병원에 갈 두시면 필요 없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요즘에 흉년 때문에 꽃이 필 때 날씨가 차가워요.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7587님. 사과가 흔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이제 재배 면적이 줄어서 가격 상승이 더 크다니 지금도 마음껏 못 먹는데 아 이거 지구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더 귀한 사과가 되겠어요.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퇴근길 아빠의 검은 봉지에 들려진 그 사과 몇 알. 이제는 아주 더더더 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쫙 쪼갠 그 안에 꿀찬 것 있습니다. 네, 꿀사과. 예. 있죠. 네. 그 초록색 아오리 사과도 있고 호옥도 있고 맞아요. 사과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우리 때는 홍옥이 있었어요. 그 예. 홍옥은요, 한 사과.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또 교배시켜서 뭐 개량하고 이러면서 사과 향이나 이런 것도 흐려졌어요. 아 오히려 흐려졌어요. 흐려졌어요. 옛날 홍옥만한 향기는 없어요. 네, 더 좋게 변한 거는 아닌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아빠의 사과 퇴근길 네, 이제 아이들 위해서 지구 환경도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막 영화가 그려지는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연입니다. 경북 영주시의 손선철님. 집안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군 시절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이런 말 실감했습니다. 3년의 전투경찰 생활 동안 참 이야기거리가 많았지만 오늘은 군을 제대하고 경찰관이 되어 한편의 영화 같았던 추격전이 생각나 써봅니다. 내가 좋아했던 선배와 함께 투캅스 영화를 찍었던 그날의 이야기. 제대하고 특별한 일이 없었던 내게 친구가 경찰 시험 원서를 낼 건데 너도 같이 내자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직업을 구해야 할 것 같았고 군생활 3년을 경찰 업무를 보면서 나도 잘할 수 있겠다 싶어 친구와 함께 원서를 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한 번에 합격을 하고 6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고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경찰관으로 임명되고 발령받은 곳은 지금은 지구대로 명칭이 바뀐 역전 파출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역 앞에는 주치나 노숙자가 집이 있었고 야간 근무 마치고 나면 단추가 떨어져 나가기가 예산일, 어떤 날은 옷에 피범벅이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6개월의 교육을 받고 혈기왕성하고 청문의 꿈을 품고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근 파출소에 지원 근무를 나갔다가 선배인 윤 경장님을 만났습니다. 성격도 칼같고 일도 잘하는 선배였어요. 당시 나는 키가 크고 삐쩍 말랐는데 그 윤 경장님 역시 키가 크고 삐쩍 말라서 마치 둘이 가면 젓가락 같다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 윤 경장님을 보고 한번 같이 근무해보고 싶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인사이동으로 다른 파출소로 발령이 났는데 마침 윤 경장님도 발령을 받아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 한 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찰차를 둘이서 같이 타면서 이곳저곳 다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선배 덕분에 교통단속도 칼같이 하면서 힘든 경찰 일이었지만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둘이 함께 순찰차를 타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12 신고 무전 지령이 들렸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무장 강도들이 우리 관내로 이동하고 있으니 모든 근무자들은 총력 대비하라, 이런 내용이었고 차량 번호와 차종이 무전으로 지령되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서 근무하던 우리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있었고 역시나 무전에서 나왔던 그 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라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차는 서질 않았습니다. 건장한 젊은 남자 5이 타고 있던 흰색 소형 승용차는 사람의 무게를 더해 바닥에 닿을 듯 죽기 살기로 달리고 있었고 우리 또한 열심히 정지 명령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사실 두려웠죠. 선다 해도 비쩍 마른 경찰관 둘밖에 없는데 5명의 강도를 당해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달렸고 계속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순찰차들이 많이 있으니 함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차를 돌려 다시 외곽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장 강도들은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우리는 또 죽기 살기로 따라가고 그때 젊은 혈기에 나는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물론 사고 없이 말이죠. 내가 운전을 하고 선배가 옆자리에 타고 경광등을 켜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들도 하나 없는 깜깜한 밤중에 강도들은 자꾸 외곽으로 가고 이러다가 놓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급기야는 선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총을 쏠 테니 차를 최대한 바짝 붙여 하고 권총을 꺼내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젊었을 적 나는 카레이서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선배의 지시에 따라 더욱 속도를 내어 차를 붙였고 마침 구부러진 길에 접어들자 선배는 창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민 채 권총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요한 시골 한밤중에 울리는 총소리와 번쩍이는 불빛에 우리도 놀랐지만 아무리 흉악한 놈들이라도 멈칫하기에 충분했고 차는 순찰차에서 몸을 반쯤 내밀고 총을 쏘는 선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지금이야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날 그 추격전이 잊지 못할 추억이고 두고두고 얘기되는 영웅담입니다. 그 선배와 오랜만에 밥을 먹으면서 지난 추억 얘기를 하는데 선배가 그러더군요. 그날 밤 네가 산속으로 따라갔을 때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었다면 나는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았을 거라고. 야 정말 그때 살아줘서 고맙다 하시는데 야 이런 게 진정한 사나이 우정이구나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겁이 나지 않았던 건 아니죠. 따라가면서도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 선배를 믿었기에 안 됐습니다. 이제는 선배도 나도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출소에 근무를 하지만 다행히 팀 근무 시간이 같아서 자주 볼 수 있답니다.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이렇게 차가 많이 있네요. 이야, 진짜 투캅스다, 투캅스. 값이네요 진짜. 오, 너무 아찔한 영화 한 편을 네. 찍으셨어요. 아유. 다시 한번 우리 치안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예. 야, 근데 진짜 막 그 무장 강도를 쫓아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외곽으로 달아날수록 뭐 가로등도 없고 깜깜절벽이죠. 거긴 특히나 좀 등치가 5명인데. 그러게. 큰 산에.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서장님께서 뭐하다 이제 들어와? 그 상황 아무도 모르시는 몰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참. 고운하게 주무셨습니다. 예. 아, 그래도 해피엔딩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멋진 영웅담으로 그렇죠. 말씀하실 수 있어서. 영화 한 편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요새 경찰하면 이제 다 저 마동석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요. 맞아. 혼자야? 싱글이야. 뭐 이런 마동석의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 물론 그래서 시원하긴 하죠. 근데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7587님이 정말 영화 한 편이 쓱 지나가네요. 그쵸? 좋습니다. 1664님, 두 분 같은 경찰관님들이 계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몸 조심하세요. 이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이 근본적으로 예. 이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저처럼 좀 무서운 거 있으면 피해가야지 이러면은 안 돼. 그래요. 정말 예. 존경합니다.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 네. 네. 자,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자네 한국 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합니다. 전기차 운전하는데 당연히 알지. 이번에 아이온 ST하고 전기차 타이어 좀 최장 마일리지가 나왔다던데. 야, 우리 같은 택시기사한테 딱이네. 전기차 타이어 중 가장 오래가는 한국 타이어 아이온 ST. 가까운 한국 타이어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다섯 개 이래 누워있으면 꾹꾹 장수돌 침대 꾹꾹 별이 5개 꾹꾹 장수돌 침대는 별이 다섯 개 한 집에 거실에 소파까지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 당신의 건강. 광고에 현혹돼서 리뷰가 좋아서 가족이 먹던 거라서 영양소를 선택했다가 실패한 당신을 위해 셀메드가 시작합니다. 1대1 영양소 맞춤 프로젝트.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나만의 1대1 맞춤 영양소. 약국에서 찾으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한의원 및 제조원 주식회사 JBK라.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모델 임영웅입니다. 저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자산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겨요. 자산관리에 필요한 하나부터 열까지 믿을 수 있는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뿐인 내 편 하나은행. 이제 하나만 믿어요. 산림조합이 좋은 금융인 이유. 국민이 좋아하니까. 지역 경제가 좋아하니까. 산림처럼 금융이 잘 자라나니까. 산림조합이 금융도 참 잘한다. 좋은 금융 SJ 산림조합 금융. 지친 날 안아주는 지친 날 달래주는 지친 날 안아주는 지친 날 달래주는 지친 날 안아브라.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자네 기름과 아껴주는 트럭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봤는걸. 후륜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자동 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당당하게 3년 애플비데에서 방수 통변 비데,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노화의 종말 라라비타에서 NMN 앰플, 비만 하나만 365MC에서 허파고리 레깅스, 요리의 신세계 더 동쪽에서 홍영의 대게어 간장, 행복한 요리의 시작 쿡셀에서 프리미엄 가마솥,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맛보면 안다 선비 꼬마 김밥에서 백화점 상품권, 콜라겐 전문회사 DRS에서 저분자 PC 콜라겐 5000,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서 수제 소고기 왕만두, 생선이 필요할 때 똑똑 제주에서 참옥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우엄마 크림 에센스를 드립니다. 3, 4부에도 당당히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을 이 봄에 두 손 가득 드려봄.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박철수님께는 쓰담쓰담 꾸러미, 이무태님과 손선철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갑니다. 6462님이 문자 주셨어요. 나름 남성시대도 흥미있고 재밌네요. 나름이라니요. 나름이라니요. 이 재밌는 남성 당당히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예전에 단필충 당연히 재밌었죠. 재밌었죠. 또 요즘은 대한민국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전화통화도 참 재밌습니다. 오늘도 합니다. 3, 4부에
자, 오늘 남자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6462님이 수습해 주셨어요. 아, 그럼요. 코너 매력이 넘쳐요. 아까 그분이 나름 재밌네요 하시고 나름- 바로 또 이렇게 그러지. 보내주신 거.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알죠. 하셨네. 아이, 제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마음 잘 알죠. 그나저나 이 투캅스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노래를 뭘 들어야 되나 막 하셨는데, 야, 정진권님의 신청곡 듣게 됐습니다. 장구경의 박면정, 이 영웅본색의 노래 듣습니다. 좋아요. 10시 5분에 다시 봬요. 이렇게 잠깐만. 소스 완전 재밌잖아. 대박이네. 再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找到冥冥晴天。星星歡呼躍起，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線。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優美為你獻，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邊紅似希望被污染，今日我。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뮤어 에너지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좀 풀렸었는데 사고가 많이 나면서 다시 혼잡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 서쪽으로 가는 길들 사고가 많은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청담대교 못 가서 사고로 3개 차로나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1차로만 막혀 있는데 구리시계에서 청담대교까지 30분 더 걸리면서 광진구 일대 통과하는 속도를 거의 못 내고 있으니까요. 청담대교 이후에 강변북로 진입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천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면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반대강 동쪽으로 강변북로 성산대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입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39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키메스가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 전관에서 개최됩니다. AI, 로봇, 스마트 병원, 피부 미용, 재활기기 등 K의료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키메스 2024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아침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15분부터 7시까지 정치, 경제, 세계 이슈가 담긴 세상의 모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와 함께하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구드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뜰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약 500m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입니다. 진이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핵 활동은 러시아와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함상욱 주 오스트리아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IAEA의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의제 토의 첫 발언자로 나선 함 대사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고 핵 선제 공격 운운하며 위협하는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가 유럽 및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안전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안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직접 소총으로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고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4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월 들어 전달인 작년 12월과 유사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월 구인 건수는 890만 건으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항준 감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카카오 엔터가 고가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작사 바람피처스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인사로 이름을 올렸던 장항준 감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감독의 아내인 김은희 작가는 약 300m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경북 등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과 부산 10도 등 5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최고 1.5m,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다가 일요일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임현주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침대를 새로 사면서 기존에 쓰던 매트리스를 버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형 폐기물로 신고를 하면 수거업체가 와서 실어가는데요. 이 매트리스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내부에 스프링과 섬유 같은 자원이 있지만 해체하기가 어려워서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은데요. 그렇다고 소박을 하면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래저래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매트리스를 만든 제조사에게 처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책임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들었을 걸. 밤이 깊을수록 음악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 매일 밤 10시 5분 김현철의 디스크쇼. 이렇게 처음입니까?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매일 아침 9시 5분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라디오 남성시대에 열린 사사업입니다. 여러분, 제 고민 좀 들어주실래요? 오늘 사사업은 인준이가 오십니다. 여보세요? 직장생활 30년이라는 세월을 무엇 하나 이루어보지 못한 채 어찌된 세월만 뭐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좀 막히네.
익숙해지지 않아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치베코와 정승환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나를 떠나가는 것들 이어 들려드렸는데요. 음성 남겨주신 김재돈님께서 네. 이 직장생활 30년은 정말 쉼없이 열심히 일하고 지내오셨는데 예, 그 뒤에 지금 이제 나는 이제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할 만큼 했어 이제 쉬어도 돼 이런 한마디 말 그러면서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는 뭐 거의 저랑 동년배라서 네. 이 노년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공감이 가요. 가요. 어차피 세월 따라 또 모든 게 흘러가니까 열심히 일했던 그 세월도 언젠간 뒷전으로 또 가는 거죠. 근데 김재도님 이렇게 좀 가라앉아 계시지 마시고 어쨌든 조금씩 좀 걸어보세요. 걷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햇살 아래. 네. 음성 남겨주신 김재도님께는 꽃길만 걸어요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생각, 고민이 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 함께 나눠요. 마음 세탁소 남성시대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는 02789-1400 02789-1004번입니다. 잠시 후 남성시대에서는 남성 당당히 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성시대의 선서번은 교촌치킨, 오주기 카레, 안 터지는 맥스부탄, 대저토마토 사조금관리위원회.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실제 사연이었습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아니 차가 따라다 형제들이여 말해줘. 대한민국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차 빠지는데 왜 못 가고 지랄도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그 결정체. 남자의 순정이 빚어낸 아리수 아니고 무리수.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작동하기 때문에 입대 전 마음이 조급해진 남자들이 저지르는 널 사랑해서 보내준다, 기다리지 마라, 이런 종류의 무리수가 있을 수 있고요.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서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진 거라곤 폼생폼사. 그녀 앞에서 기죽기 싫어서 허세비용. 내가 돈이 없지 가워도 없냐라는 심정으로 지갑 구멍 냈던 무리수.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과감하게 사랑을 선택. 친구의 피눈물을 짜내던 무리수. 여자친구가 좋아하든 말든 나의 사랑을 받아라. 공개 프로포즈했던 무리수. 또는 지고지순한 사랑과 무리수에 여자친구가 엄청나게 감동해서 눈물샘을 터뜨렸던 사연까지. 오늘은 순정이 빚어낸 무리수. 남자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 문자 미니로 제보해주시면 달달한 햄버거로 이래요.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샵800 최민식 씨 같은데요. 문자는 샵800에 우물정의 800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소개된 분들께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통화 연결된 분들께는 30만 원 상당. 자, 그렇다면 우리 최민식 씨, 아니죠, 박사님, 보내주신 노래 곡 들어볼까요? 이 보디라디오의 OST 위트니 휴스턴이 I will always love you. 또 조명 곁에서 듣나요?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뭐야 이거? 버스가 뉴턴도야? 대박인데?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어쩜 노래를 이렇게 그러게 말해요. 아유. 비치니 스톤의 아이윌 올레이신 러브. 이때 케빈 코스트너도 진짜 멋있었어요. 보디가드로 나와서 원래 보디가드는 체력이 좋아야 돼. 이렇게 두 손을 탁 아, 들어야 그렇지. 되거든요. 네. 예. 못해 일종씩. 안 돼. 네. 나 반박을 못 하겠네요. 네, 그죠? 예. 그래요, 맞아요. 0880님. 그 케빈 코스트너 총 맞은 사나이. 맞아요. 사랑을 위해서. 와. 당시 총알 탄 사나이도 재밌긴 했는데 그것도 다른 코미디고요. 네. 자, 과연 우리 남성 당당히 선후배님들. 네. 그녀와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무리수 뭐 여러 가지 네. 사랑의 순정을 바쳐봤다. 어떻게 우리 일종 씨는 어디까지 순정을 바쳐보셨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 이제 춘천 MBC에 처음 입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지금의 아내, 제 여자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춘천이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당시는 그렇죠. 이제 사랑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경춘국도를요 퇴근하면 그냥 달려와서 어머나. 데이트하고 한 10시, 11시, 12시에 그냥 다시 이제 아유. 춘천을 왔다. 어떻게 배변해? 근데도 배변했어. 그럼요. 그렇죠. 사랑이. 한 번은 뒤에 경찰차가 붙더라고요. 저 춘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경찰차가 세운 이유가 차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제가 졸음운전을 왜요? 피곤하니까. 근데 당연하지. 경찰차 이제 음주 차량인 줄 알고. 그러다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우리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귀했거든. 예. 성심여자대학교가 춘천에 있었어요. 예. 그래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를 보러 가고 그런 게 아주 큰 즐거움이자 소풍이었는데 성심여대 그 말고도 하여튼 이 경춘가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닦여지기 전에 겨울이면 그 빠져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건들도 꼭 겨울마다 한 번씩 있었다니까요. 어머 그러면서 신문 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너무 길도 좋아졌고 경춘선 뭐 청량역에서 타던데 용산역에서 타면 얼마나 쉬운가요. 근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더라도 졸음운전 무리수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분이 여기 계시네요. 5580님이요. 저도 아내랑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상하게도 먼 거리예요. 경기도 화성에서 춘천까지는 50km. 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 동안 갔습니다. 하루라도 안 먹는 150km 밖에서요. 그냥 가는 거지. 대단하다. 정말 그 열정. 4468님, 저희 여자친구네 집에 간이 햄버거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할 줄 모른다는 말에 큰 거지 미안하고 그런 건 내 전문이지 나만 믿어 했다가 옷장을 부숴둔 적이 있어. 어떻게 하면 부술 수가 허세 있어. 부리다 막
망했던 무리수. 거기다가 이거 힘으로만 밀어붙이죠. 꽉 하고 치셨구나. 뭐가 좀 잘 연결 안 돼. 이거 뭐지? 그래도 빡. 예. 아, 그래서 옷장도 사주셨어야 되나? 어떻게 해? 세상에. 책임지셨어야지. 아니면 평생 저 옷걸이가 돼주시든가. 아, 네. 평생 옷걸이가 돼주시든가. 5744님, 저는 군입대 후에 훈련소에서 집으로 보내는 옷 택배를 보통 이제 집에 보내거든요. 부모님 댁에. 그렇죠. 여친 집으로 보냈어요. 가면 좋아요.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네. 그 꼬깃한 편지와 함께 여친 집으로. 너무 섭섭하다. 이 배신감. 이 배신감. 어떻게 좋아. 6519님, 남편은 연애할 때 2주 잠수 타고 나타나서 겨울 코트를 사줬는데 알고 보니 2주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야. 아, 정말 정말 서윗하다. 갑자기 큰 돈을 벌고 싶어서 20대 때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건설 현장 가가지고. 네, 막노동하죠. 막노동해서 어느 돈을 건설 1시간 걸렸어 오는데. 근데 이제 요령이 없고. 전방에 연속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입을 수 없는 곳으로. 네. 6174님, 지금 와이프랑 결혼을 위해서요 하루 2갑 담배를 끊었습니다. 연애할 때 거짓말하고 폈는데 와이프가 간호사라서 엄청 싫어했거든요. 장거리 연애하던 시절 미리